AI 황제도 반한 K치킨, 정말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치킨집이 3만 개 정도 줄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3년 동안 약 7천 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규모보다는 본사의 관리 능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유명 유튜버가 먹었더라? 아니면 요번처럼 젠스랑 CEO가 왔더라. 그래서 그 브랜드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절대 이런 마케팅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슈일 뿐 수익 구조와는 별개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알려주는 푸차언니 염혜단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그룹 CEO 젠스나, 그가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삼성동 깐부치킨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회동을 즐기고 한국 치킨이 정말 최고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AI 황제도 반한 K치킨, 정말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치킨집이 3만 개 정도 줄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푸차 언니가 오늘은 그 이유와 이 시장 속에서 예비 창업자가 살아남는 법, 또 본사가 어떻게 살아남는 구조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전국 치킨 가맹점 수는 2020년에 42,700개에서 2023년 기준으로 39,700개로 3년 동안 약 7,000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2018년에 25,000개 수준이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3년에 29,800개로 이제는 거의 3만 개의 시대에 육박했습니다. 즉 개인 치킨집은 줄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치킨은 음식점 업 중에서 프랜차이즈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치킨 전문점은 75%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꽃이 치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개인 매장은 줄고 프랜차이즈는 늘어날까요? 그 이유는 첫째, 비용 구조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이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했고 많은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원재료비, 인건비, 배달 대행비 등이 늘어나고, 또 배달의 수수료, 광고비, 프로모션까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너무 벅찼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개인 창업이 좀 힘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라서 안심이 된다, 주문하기 편한다, 또 브랜드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배달앱이 사실상 마케팅의 중심이 되면서 배달앱 내 프로모션을 잘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강해지면서 개인 치킨집은 점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스낭 CEO가 그 삼성동 깐부치킨을 방문한 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앉아서 치맥을 즐기던 그 자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운을 받겠다면서 예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테이블에는 젠스낭 자리라고 하면서 1시간 제한이라는 그런 편말도 붙었다라고 합니다. 외신에서도 되게 크게 보도가 됐고요. 젠스낭 회동 이후에 깐부치킨은 소비자 검색량이 전주 대비 6,450% 상승하는 등 정말 인기가 많아졌고요. 전 세계가 주목한 K치킨, 그만큼 지금 한국 치킨은 이제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말해주는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데요. 한 브랜드, 한 매장이 전 세계 뉴스를 장악할 수 있다? 또 브랜드 경험이 정말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맛보다는 이야기와 경험을 파는 시대인 것 같아요.
깐부치킨의 브랜드명은 친구나 짝을 뜻하는 말로 우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는 깐부잖아 라는 말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깐부가 브랜딩이 되면서 한국의 더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다 제치고 젠스낭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프랜차이즈 브랜딩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치킨 가격도 참 이슈인데요. 치킨 가격이 3만 원 시대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치킨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치킨 가격은 원재료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 원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가 문제예요. 그리고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비용이 겹치면서 본사들은 손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데 고객들은 그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수요의 정체인데요. 우리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브랜드별로 마케팅, 프로모션, 신제품들이 가열이 되면서 이로 인해 치킨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때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제공이나 가격만 올리는 브랜드들은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은 치킨 브랜드 수는 최근 647개 수준으로 커피 프랜차이즈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숫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 더 큰 문제는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60%입니다. 아울러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많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산업이 잘 된다, 그 업종이 잘 된다라고 보진 않고요. 규모보다는 본사의 관리 능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유명 유튜버가 먹었더라? 아니면 요번처럼 젠스낭 뭐 CEO가 왔더라. 그래서 그 브랜드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절대 이런 마케팅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슈일 뿐 수익 구조와는 별개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비 창업자들이 봐야 할 세 가지 핵심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본사의 운영 데이터, 교육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앱 수수료, 프로모션 시 비용 구조를 어떻게 되는지, 본사랑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인건비, 원가율, 몇 마리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철저한 계산과 훈련 없이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 제가 한 곳에서만 15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가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치킨의 원가 구조는 40에서 45%예요. 신메뉴는 더 높고요. 여기에 인건비 최소 25% 이상 내고 여기에 배달 웹 수수료 15에서 25%, 또 임대료는 10%.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만 원을 팔더라도 점주님한테 남는 돈은 10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적자인 시스템이고요. 치킨은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장사예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조리, 포장, 배달 이거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브랜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젠스낭 깐부치킨 방문한 그 내용은 모든 치킨 브랜드에게 기회이자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 이슈가 이제 본사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될 수도 있고 이슈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깐부치킨에서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 가맹 문의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가맹점을 여기저기 막 출점하는 본사가 있는 반면에 깐부치킨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가맹점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품질이라든지 위생, 서비스, 그리고 가맹점과 고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멋진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브랜드는 정말 이슈가 없어도 잘 되는지, 또 가맹점과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맹점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2,000개예요. 우리 미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000개거든요.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7배에서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오히려 4배 차이가 난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만큼 프랜차이즈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폐점도 많고 개점도 많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많다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만큼 장수 브랜드로 살아남으려면 가맹점에 대한 요번 깐부치킨처럼 철저한 관리, 이런 상생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은 정보 공개서, 최신본 정말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맹점 수는 어떤지, 폐점률은 어떤지, 평균 매출은 어떤지, 또 배달앱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광고비 분담 비율은 어떤지, 쿠폰 비율은 어떤지, 또 지속적인 마케팅과 신메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사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사가 가맹점의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젠스낭이 깐부치킨에 오면서 치킨 관련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젠스낭은 깐부치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킨집은 줄었지만 좋은 브랜드의 가치는 더더더 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치킨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컨설팅 교육 문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차언니 채널은 작은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키우시고 싶은 사장님들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2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푸차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